지금부터 우리 시가 추진하는 더불어 함께 사는 마을 공동체 함께 잘 사는 희망서울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외국인들이 조금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서울 소개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서울의 발전과 그 부작용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서울은 600년 고도입니다. 그 전에 백제시대 때도 한성이 그 수도였기 때문에 또 1000년 이상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600년 고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특징, 가장 세계적으로 서울을 자랑할 수 있다면 강과 산입니다. 강은 어느 도시든지 가봐도 있긴 하지만 우리 한강처럼 아름다운 강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꼭 한번 구경해 보시면은 정말 다르다는 느낌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산, 인구 1000만의 도시가 정말 도봉산이라든지 북한산처럼 아름다운 그런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스위스 가면은 좀 볼 수 있고, 중국도 저 멀리 가가지고, 그죠? 산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지 서울처럼 아름다운 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도 드물다 할 것입니다. 이게 정말 서울의 자랑스러운 자연유산입니다. 다음 아시다시피 서울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파괴가 되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정말 우리나라처럼 우리 서울처럼 못 사는 그런 도시가 없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국민소득이 한 50불 정도 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식적인 기록으로 보면은 1960년도에 저희들이 63불이었으니까요. 정말 못 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7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치면서 매년 8%의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60년도에 인구가 240만 정도 되는데 현재 1000만을 넘고 있고, 소득을 보시면 1970년도에 소득이 200불이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지금 발표하려고 하고 있는 걸 보면 24,000불 정도 됩니다. 물론 환율을 조금 저환율로 가게 되면은 높아지겠지만은 이 환율 문제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24,000불 정도가 되는 굉장히 부자 도시가 됐고요. 부자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만 봐도 11,000대에서 지금 300만 대에 가까운 그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성장 위주의 그런 개발 전략을 세워서 발전하다 보니까 정말 회색빛 콘크리트의 도시 서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론리 플래닛이라는 여행 잡지에서 서울 정말 가보고 싶지 않은 도시 세계에서 3위라는 그런 발표를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잡지에서는 정말 평가하는 사람이 한 3사람 정도가 나쁘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대구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사람이 중국 사람이었는데, 애국 사람들이었는데, 잘 와보지도 않고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항의를 했더니 금방 다 수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론리 플래닛에서도 굉장히 잘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개발의 부작용, 정말 솔직히 저희들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물질 만능, 건설 제일주의, 그 다음에 그렇게 발전하다 보니까는 소득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실업 문제도 엄청 심합니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과정에서 어느 나라든 그렇기는 하지만 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소통의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께서는 정말 이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부분에 힘을 좀 쏟자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약을 만드시고 그걸 발표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예, 새로운 희망의 서울입니다. 비전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불어 사는 마을 공동체 함께 잘 사는 희망 서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여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희망은 더하고 불안은 빼고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활력은 곱하고 행복은 나누자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거울입니다. 정말 이게 실현되면은 정말 유토피아가 되지 않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이고 현장이고 소통이라는 그 세 가지를 철학으로 삼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10가지 분야에 31개의 그 시책들을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희망 플러스 홉 어떤 내용인가 보십시오. 지금 우리 서울은 사실은 굉장히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물론 많은 뉴타운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집을 뜯어버리다 보니까는 거기서 생기는 것, 그 다음에 시프트라든지 그런 좋은 주택들을 기다리는 수요들,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 국면이 아니라 내리는 국면이기 때문에 집을 살려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걸 임대주택을 지금 평소에 한 6만 원 정도 짓는 것으로 3년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만 원을 추가를 해서 더 짓겠다. 그 다음에 이주 시기가 불일치해서 전세가 빠지고 들고 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센터를 설치를 해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일시적으로 뉴타운처럼 한꺼번에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해서 전세난을 방지를 하겠다. 그리고 1, 2인 가구가 사실은 인구조사를 보면은 46.7%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0년에. 그렇기 때문에 1, 2인 가구를 1, 2인 가구를 원룸텔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많이 공급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은 답이라든지 등록금 걱정 없는 그런 배움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금년에 무상급식 때문에 선거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로 나라가 좀 분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정말 앞으로는 초중등학생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반드시 하겠다. 2013년까지 중학생까지는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 정말 납부금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학교 근처에 전셋집처럼 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집을 좀 많이 만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얘들을 대학 보낼 때는 굉장히 등록금 부담이 많기 때문에 10세 이하 자녀를 가진 경우에는 대학생 등록금 목돈 마련 저축을 들 경우에 이자를 좀 보존해가지고 목돈이 되게 해서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제가 그 다음에 창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 벤처기업 10,000개를 육성하겠다 하는 말씀과 또 서울시와 기업이 분담해서 사회투자기금을 1,000억을 조성을 해서 사회적 기업 등을 많이 만들어가서 실업 문제도 해결을 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요새 그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그런 그 대규모 슈퍼마켓 때문에 골목 상인들이 많이 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 영세 상인이라든지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형 슈퍼마켓 등을 좀 주제를 해서 이런 어려운 분들을 좀 보호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은 빼야 됩니다. 어떤 불안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한강 르네상스를 하면서 많은 그 토건 사업에 예산을 많이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불필요한 그 전시성 토건 사업은 줄이고 대신 한강을 친환경적이고 공공성이 회복되는 그런 한강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고 특히 도시농업과 도시공동체 텃밭을 활성화해서 도시의 자연성을 회복해 가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 다음은 무엇보다도 안전한 도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이라든지 대기 환경 개선이라든지 특히 그 불량 유해식품 추방을 위해서 서울시 생활 안전 선언을 하겠다. 다음은 그 학원이라든지 공원 등 어린이들이 자주 가는 지역을 아이들이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존이라는 그 약자로 해서 아마존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는 그 야간 휴일 그 클리닝 및 24시간 그 의료 상담이 가능한 응급콜을 보건소를 활용해서 만들겠다. 그 다음에는 그 이번에 그 홍수가 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일시적인 그런 홍수에 대비해서 빗물 조류 시설을 좀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조류 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 빗물들을 담가서 홍수도 예방하고 그 다음에 그 빗물들을 재활용하는 그런 빗물 순환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특히 우리들이 굉장히 물의 그 수돗물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상당히 많은 그 단독주택의 경우에 녹물 배관이 아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교체를 할 때 상당 부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함께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산사태가 나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경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수돗물, 그 다음에 산사태, 네. 그 다음에 균형살림 그 프로젝트로 해서 서울시 부채가 약 25조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3년간 한 7조 정도 들어서 18조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세계 어느 나라든지 지금 부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부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정말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하게 줄여서 부채를 감소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새로운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투자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겠다. 그다음에 신규 투자 사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페이고의 원칙. 그러니까 신규 페이고의 원칙은 이게 미국 법률인데요. 기존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만 신규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활력을 곱하는 겁니다. 활력을 곱하는 건데 이 부분은 도심 산업 집적지구를 활용해서 서울형 창조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등포, 구로, 중구, 성동 등이 지금 기존 산업 집적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조적 1인 청년 기업을 집중 육성해서 기반을 확보해 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DDP 현재 동대문 운동장에 건립하고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한류 체험관을 조성을 해서 한류 산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모습인데 오늘 오후에 가서 아마 건설 현장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문화예술 공간을 많이 만들겠다는 건데요. 동네마다 예술 창작소를 설치하고 서울 상상력 발전소를 만들고 시민의 서울 문화 예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훌륭한 것들은 사업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시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행정기관에서 감추려고 하는 게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좀 보수적이지 않은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주거비라든지 원주민 정착률이라든지 행정의 투명성, 주민 참여도 등을 반영한 서울형 시정 지표를 개발하고 매년 시민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 그건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을 뿐이지 정말 답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경청 투어를 정례화하시겠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 넘어가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 정책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서울정보소통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십니다. 다음은 여성희망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굉장히 요사이는 직장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하시겠다는 입장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동별로 2개 이상 확보를 하고, 특히 맞벌이 부부의 보충 지원 차원에서 직장맘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마을 자율방범단이 마을마다 있습니다. 이걸 네트워킹해서 여성폭력 제로 마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복지우산 프로젝트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모두 찾아서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취약구 지원 확대를 위해서 시민생활 최저선, 그러니까 강남하고 강북하고 상당히 생활을 한 시민들 생활 수준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건데요. 어떤 부분, 어떤 정도가 시민 생활의 최저선인가 하는 기준을 확립해서 발표를 하고 그 기준을 따라가게끔 만들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책임의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건 지금까지는 복지전달 체계가 상당히 구청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도 그쪽에 좀 많이 관여를 해서 많은 부분 서울시가 그쪽에 기여를 하겠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할지 위기가정 지원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이동권 보장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도 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희망 플러스 통장을 좀 더 이제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희망 플러스 통장은 한 달에 5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게 되면은 어려우신 분들이 저축을 하게 되면은 5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를 시에서 다른 기업들의 기부를 받든지 해서 그만큼 저축을 더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3년 정도 뒤에 받게 되는
그 저출하신 분들이 받게 되는 부분은 한 2.5배 정도 더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3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 굉장히 그 인기가 좋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전에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우리나라 그 어려우신 분들이 중산층이 되는데 가장 큰 기여했던 게 그 재형저축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로 좀 확산이 되면은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하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상 그 발표를 마치면서요, 한 말씀 드리면은 21세기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은 오늘 자리를 함께한 창조와 혁신의 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서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회의에서 제시하는 창조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도시 정책 사례들은 해원도시는 물론 다른 도시에게도 좋은 사례가 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세상은 꿈꾸는 사람의 것이듯 꿈을 가진 도시의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도시와 함께 더 행복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꿈을 실현할 수 있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